구독자님, 지난 한 해 정말 쉽지 않으셨죠? 열심히 살아왔는데도 결과는 잘 보이지 않고, 돈은 들어오는 것 같은데 이상하게 남질 않고, 마음까지 같이 지쳐 있었던 분들, 우리 구독자님 중에 분명 계실 겁니다. 그런데 구독자님, 이건 구독자님이 잘못 살아서가 아닙니다. 운에도 흐름이 있고 지금은 그 흐름이 바뀌는 문턱에 서 있는 시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그냥 듣고 넘기시면 안 됩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먼저 눌렀어. 새해의 좋은 기운부터 당겨 놓으시고요. 댓글에 병오년 꽃길만 걷자. 이 한 줄만 꼭 남겨주세요. 이 작은 행동 하나가 우리 구독자님 운의 방향을 정하는 첫 신호가 됩니다. 우리 구독자님들 중에 이런 경험 있으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연초만 되면 괜히 일이 잘 안 풀리는 느낌. 새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면 시작부터 막히는 것 같은 답답한 말이죠. 돈도 마찬가지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입은 분명 들어오는데 이상하게 남질 않습니다. 갑작스러운 지출이 생기고, 계획에 없던 돈이 빠져나가고, 통장은 늘 제자리인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이런 생각까지 들죠.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 걸까? 이제 나한테는 운이 없는 걸까? 그런데 구독자님, 이게 정말 구독자님 개인의 문제일까요? 풍수적으로 보면 이건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기운의 흐름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와 정확히 겹쳤기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지금처럼 연말의 기운이 빠져나가고 새해의 기운이 아직 제대로 들어오지 않은 때에는 아무 준비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차가운 음의 기운이 몸과 집안,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함께 눌러버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도 자꾸 꼬이고,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더 조급해지는 이상한 흐름이 반복되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시기는 운이 꺾이는 때가 아니라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다시 올라갈지를 정하는 갈림길이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님, 그렇다면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이 막힌 흐름을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다시 돌려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풍수에서는 그 기준점을 바로 소환으로 봅니다. 소환은 1년 중 가장 춥고 매서운 절기이지만 풍수적으로는 기운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아주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쉽게 말해 이 시기는 운이 끝나는 시점이 아니라 어디로 다시 시작할지를 정하는 시기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옛선조들은 소환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때만큼은 일부러 몸을 따뜻하게 돌보고 집 안의 기운을 정리하고 특정한 음식과 생활 습관으로 한 해의 흐름을 바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분명합니다. 이 시기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그 해 재물운이 다시 살아 움직일지 아니면 그대로 굳어버릴지가 갈린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우리 구독자님께 나눌 이야기도 바로 이 지점입니다. 소환에는 왜 비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채워야 하는지, 왜 아무 음식이 아니라 조상들이 일부러 정해놓은 절기 음식이 있었는지, 그 속에 담긴 풍수의 원리를 하나씩 차분하게 풀어드리겠습니다. 특히 오늘 이야기에는 비싼 물건도 어려운 풍수 인테리어도 나오지 않습니다.
집에 있거나 조금만 신경 쓰면 쉽게 준비할 수 있는 것 하나로 막혀 있던 재물운의 흐름을 조용하지만 단단하게 다시 움직이게 만드는 방법.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러니 지금부터는 불안한 마음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그래, 나도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편하게 들어주시면 됩니다. 구독자님,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신가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지면 몸이 먼저 움츠러들고 괜히 기운도 없고 아무 일도 하기 싫어지는 느낌 말입니다. 이건 단순히 추워서 그런 게 아닙니다. 풍수에서는 계절과 절기에 따라 사람의 몸과 마음, 그리고 돈의 흐름까지 같이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특히 소한 무렵은 1년 중 음의 기운이 가장 깊이 내려앉은 시기입니다. 음의 기운이라는 건 멈추고 굳고 움츠러드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가 되면 괜히 몸이 무겁고 마음이 가라앉고 돈의 흐름도 같이 둔해지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우리 구독자님 중에도 이런 생각해 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연초만 되면 일이 잘 안 풀릴까? 왜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처음부터 막히는 느낌이 들까? 이게 단순한 기분 탓만은 아닙니다. 풍수적으로 보면 바로 이 소한 무렵의 기운 영향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운이 가장 낮아지는 시기에 아무런 준비 없이 그냥 흘려보내면 그 차가운 음의 기운이 몸과 집 안에 그대로 남기 쉽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작은 일도 자꾸 꼬이기 시작하고 돈은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마음은 이유 없이 더 조급해지는 이상한 흐름이 반복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아주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소화는 기운이 완전히 꺾이는 시점이 아닙니다. 오히려 풍수에서는 기운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아주 중요한 시점으로 봅니다. 풍수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음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그 다음에는 양이 태어나기 시작한다고요. 이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기운이 가장 아래까지 내려갔을 때 그때부터 이미 다음 흐름이 준비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소화는 운이 끝나는 시기가 아니라 어디로 다시 올라갈지를 정하는 갈림길입니다. 그래서 옛 선조들은 소환만큼은 그냥 흘려보내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그 해 전체의 흐름이 달라진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몸을 더 따뜻하게 돌보고 집 안의 기운을 살피고 일부러 기운을 보태는 행동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기운이 다시 움직이려면 밀어올릴 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충분히 내려간 기운을 그대로 두기만 하면 굳어버립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따뜻한 양기를 조금이라도 더해주면 기운은 다시 위로 움직일 힘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는 정리하고 비우는 절기가 아니라 채워야 하는 절기입니다. 연말에는 비움이 중요하지만 소환에는 그 비워둔 자리에 무엇을 채우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이때 잘못하면 비워둔 상태로 그대로 굳어버릴 수 있고 잘 챙기면 그 비워진 자리가 새로운 재물운이 들어오는 통로가 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소환을 하나의 기준점으로 봅니다. 이제부터 기운을 다시 세워야 하는 시기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을 겁니다. 그럼 도대체 무엇으로, 어떻게 이 기운을 채워야 할까? 바로 그 답 뒤 옛 선조들이 소환 무렵에 특정한 음식을 챙겼던 이유 속에 들어 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왜 소환에 먹는 음식이 단순한 식사가 아니라 재물운을 다시 움직이는 장치가 되는지 그 첫 번째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자, 여기서 잠깐 멈추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야기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소환은 운이 꺾이는 시기가 아니라 기운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갈 준비를 하는 전환점이라는 것. 그리고 이 시기에는 비우는 것보다 무엇을 어떻게 채우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부터입니다. 많은 분들이 소환의 의미를 이 정도까지만 알고 정작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고 지나갑니다. 몸만 따뜻하게 하면 된다고 생각하거나 그냥 조심해서 지내면 된다고 생각하고 아무 행동도 하지 않은 채 시간을 흘려보내 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기운은 내려간 상태에서 다시 올라갈 힘을 얻지 못하고 그대로 굳어버리기 쉽습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소환에 무엇을 먹고 어떤 방식으로 기운을 보태느냐에 따라 올해 재물운의 방향이 조용히 결정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구독자님은 적어도 운의 흐름을 그냥 흘려보내지는 않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나오는 내용은 단순한 민간요법이나 미신이 아니라 옛 선조들이 수백 년 동안 절기마다 반복해왔던 생활 속 풍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다른 생각은 잠시 내려놓으시고 이 부분만큼은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왜냐하면 이 다음에 나오는 음식 하나가 소환에 내려간 기운을 다시 위로 밀어 올리는 첫 번째 열쇠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독자님, 그렇다면 이제 이런 질문이 자연스럽게 떠오르실 겁니다. 기운을 채워야 한다는 건 알겠는데 왜 하필 특정한 음식이어야 할까 하는 점입니다. 풍수에서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는 수단이 아닙니다. 음식 하나하나에도 기운의 성질이 담겨 있다고 봅니다. 차가운 성질을 가진 음식은 기운을 더 가라앉히고 따뜻한 성질을 가진 음식은 움츠러든 기운을 풀어올리는 힘을 가집니다. 특히 소환처럼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 시기에는 아무 음식이나 먹는 것이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되살릴 수 있는 음식을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 원리를 아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소환 무렵에는 몸을 차게 만드는 음식은 피하고 달고 말려 있고 햇볕의 기운을 품은 음식을 의도적으로 챙겼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는 달다, 말려 있다, 햇볕을 받았다. 이 세 가지입니다. 풍수에서 단맛은 재물과 풍요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제사나 큰 잔칫날에
단 음식이 빠지지 않았던 겁니다. 또 말려 있다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만들어진 음식이 아니라 시간과 인내를 거쳐 기운이 응축된 상태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햇볕을 받았다는 건 양기의 기운을 충분히 머금었다는 의미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갖춘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곶감입니다. 곶감은 가을부터 겨울까지 차가운 바람과 따뜻한 햇볕을 오랜 시간 견디며 만들어집니다. 그 과정 자체가 음과 양의 균형을 거친 결과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곶감을 단순한 겨울 간식이 아니라 기운을 다시 세우는 음식으로 봅니다. 소환처럼 기운이 가장 아래로 내려간 시기에 이런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내려간 기운을 억지로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위로 흐르게 돕는 행동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은 갑자기 바뀌지 않는다고 봅니다.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방향을 틀어야 오래 갑니다. 그래서 소환의 음식도 강하게 자극하는 음식이 아니라 부드럽게 그러나 꾸준히 기운을 밀어 올리는 음식이 선택된 겁니다. 곶감이 가진 달콤함은 갑자기 튀는 단맛이 아니라 천천히 퍼지는 단맛입니다. 이게 바로 재물운이 들어오는 방식과 닮아 있습니다. 한 번에 큰 돈이 들어왔다가 금방 빠져나가는 흐름이 아니라 조금씩 들어오지만 머물면서 이어지는 흐름 말입니다. 그래서 옛선조들은 소환의 곶감을 먹는 것을 단순한 식습관이 아니라 한 해 재물운의 방향을 부드럽게 세우는 의식처럼 여겼습니다. 또 하나 흥미로운 점은 곶감을 혼자만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가족과 함께 나누어 먹으며 서로의 복을 빌었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도 개인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 전체의 흐름이 안정될 때 더 오래 머문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분명해지셨을 겁니다. 소환의 특정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미신이 아니라 기운의 성질을 이해한 아주 현실적인 선택이라는 점입니다. 구독자님,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풍수는 알고만 있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아주 작은 행동 하나라도 직접 해보셔야 기운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먼저 꼭 기억하셔야 할 게 있습니다. 소환에 하는 이 실천은 한 번에 크게 바꾸는 게 목적이 아닙니다. 이미 내려가 있는 기운을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위로 밀어 올리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준비 단계부터 너무 복잡하거나 부담스럽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첫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좋은 곶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좋은 곶감은 비싸고 화려한 곶감이 아닙니다. 너무 딱딱하지 않고 겉은 말랐지만 안은 적당히 말랑한 곶감이면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풍수에서는 너무 과한 것도 기운을 오히려 막는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상태가 가장 좋습니다. 가능하다면 곶감을 고르실 때 손으로 살짝 눌러보시고 안쪽에 생기가 느껴지는 것을 고르세요. 이건 미신이 아니라 사람이 음식의 상태를
본능적으로 느끼는 감각입니다. 두 번째로 준비하실 것은 먹는 시간입니다. 아무 때나 드시는 것보다는 소한 전후로 몸과 마음이 가장 움츠러들기 쉬운 오후 시간대가 좋습니다. 하루 중 기운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올라가기 시작하는 오후에서 저녁 사이, 이때가 가장 적절합니다. 이 시간에 곶감을 하나 꺼내놓고 잠시 숨을 고르세요. 급하게 먹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풍수에서 기운은 속도에 민감합니다. 급하게 하면 기운도 급하게 흘러가고 천천히 하면 기운도 천천히 머뭅니다. 그래서 곶감을 드실 때는 바로 입에 넣지 마시고 잠시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이 곶감이 가을부터 겨울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 내 앞에 왔는지 한 번만 떠올려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게 바로 기운을 여는 첫 단계입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장소입니다. 가능하다면 방 안이나 혼자 있는 공간보다는 거실처럼 집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들어오는 흐름이 집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집의 중심에서 하는 행동이 가장 오래 영향을 미친다고 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이라면 지금 생활하시는 공간 중 가장 밝고 편안한 곳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텔레비전이나 휴대전화는 잠시 꺼 두시는 게 좋습니다. 기운은 시선과 함께 움직이기 때문에 집중이 분산되면 기운도 흩어지기 쉽습니다. 네 번째로 준비하셔야 할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거창한 다짐이나 큰 소원을 비실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만 속으로 정리해 주시면 됩니다. 이제 내려갔던 흐름이 다시 올라옵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만큼의 복이 차분하게 들어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풍수에서는 과한 욕심보다 안정된 마음이 재물운을 오래 머물게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소환의 실천은 소원을 크게 비는 날이 아니라 흐름을 바로 세우는 날입니다. 여기까지가 소환의 곶감을 챙기기 위한 기본적인 준비 단계입니다. 아직 먹는 방법도 함께 챙기면 좋은 것도 전부 나오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단계는 기운이 들어올 수 있도록 문을 살짝 열어두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구독자님,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앞에서 준비한 곶감은 그냥 먹어도 의미가 있지만 이 방법으로 드셔야 소환의 기운이 제대로 살아납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들어오는데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나는 들어오게 하는 힘, 그리고 다른 하나는 들어온 기운이 흩어지지 않게 붙잡는 힘입니다. 곶감이 재물과 복을 불러오는 역할을 한다면 그 복이 흘러가지 않도록 단단하게 잡아주는 역할을 하는 음식이 바로 호두입니다. 호두는 모양부터 풍수적으로 의미가 분명합니다. 둥글고 꽉 찬 형태는 원만함과 지속성을 상징합니다. 재물이 모였다가 쉽게 흩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이어지기를 바랄 때 옛 선조들이 즐겨 챙기던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소환에
곶감과 호두를 함께 먹는 것은 아주 균형 잡힌 조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곶감을 하나 준비하신 뒤 반으로 조심스럽게 갈라주세요. 너무 깊게 자를 필요는 없습니다. 안쪽에 호두를 넣을 수 있을 만큼만 열어주시면 됩니다. 그 안에 호두 한 조각을 넣습니다. 많이 넣을 필요도 없고 크게 욕심낼 필요도 없습니다. 한 조각이면 충분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속도입니다. 급하게 드시지 마세요. 곶감과 호두를 함께 입에 넣고 천천히 씹으시면서 이렇게 마음속으로 정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들어온 복이 흩어지지 않고 차분하게 머뭅니다. 우리 집에 필요한 만큼의 재물이 알맞은 속도로 이어집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의식적으로 먹는 행동을 기운을 묶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그냥 간식처럼 먹는 것과 의미를 알고 먹는 것은 기운의 작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가능하다면 이 곶감과 호두는 혼자 드시기보다는 가족과 함께 나누어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 사람만 잘 되는 흐름보다 집안 전체의 기운이 안정될 때 재물로는 더 오래 머문다고 풍수에서는 봅니다. 말없이 나누어 드셔도 괜찮고 서로에게 올해는 조금 더 편안해졌으면 좋겠다는 한마디를 건네셔도 좋습니다. 이렇게 곶감과 호두로 재물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그 기운을 단단하게 묶어 주었다면 아직 한 단계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그 기운이 들어오는 길을 깨끗하게 정리해 주는 과정입니다. 그 역할을 해 주는 것이 수정과입니다. 수정과는 예로부터 단순한 후식 음료가 아니었습니다. 몸과 공간의 기운을 정돈해 주는 정화의 음식으로 여겨졌습니다. 수정과에 들어가는 생강과 계피는 대표적인 불의 기운, 즉 양기의 재료입니다. 차갑게 내려앉은 기운을 밀어내고 몸속 깊은 곳부터 따뜻하게 풀어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풍수에서는 재물운이 들어오기 전에 반드시 한번 탁한 기운을 씻어내야 한다고 봅니다. 기운이 어수선한 상태에서는 아무리 좋은 복이 들어와도 머물지 못하고 다시 빠져나가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곶감과 호두를 드신 뒤 따뜻한 수정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수정과 안에 곶감을 하나 띄우면 의미는 더 또렷해집니다. 곶감은 재물과 풍요의 상징이고 수정과는 그 재물을 맞이할 바탕을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씻어내고 불러들이고 붙잡는 흐름이 이 한 번의 과정 안에 모두 들어있는 겁니다. 소안에 따뜻한 수정과 한 잔을 마신다는 것은 단순히 몸을 데우는 행동이 아닙니다. 비워두었던 기운을 다시 채우고 재물운이 들어올 자리를 정갈하게 준비하는 과정입니다. 여기까지가 소환에 반드시 챙겨야 할 핵심 실천 방법입니다. 하지만 구독자님,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한 가지를 잘못하면 오히려 흐름을 다시 막아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에서는
소환에 절대 하면 안 되는 행동들, 많은 분들이 무심코 저지르는 실수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지금까지 잘 따라오셨다면 이제 가장 조심하셔야 할 단계에 들어왔습니다. 풍수에서 가장 무서운 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잘해놓고 사소한 행동 하나로 그 흐름을 다시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소환처럼 음의 기운이 가장 강해진 시기에는 아주 작은 습관 하나에도 기운이 쉽게 흔들립니다. 그래서 이 시기에는 반드시 피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몸을 차갑게 만드는 행동입니다. 찬 음식, 얼음물, 늦은 밤까지 차가운 바람을 맞는 행동. 이런 것들은 막 올라오려는 양기의 흐름을 다시 눌러버릴 수 있습니다. 곶감과 수정과로 기운을 따뜻하게 채워놓고 그날 밤에 찬 음료를 마신다면 풍수적으로는 문을 열어놓고 다시 닫아버리는 행동과 비슷합니다. 소환 무렵만큼은 조금 불편하더라도 몸을 따뜻하게 유지하는 쪽을 선택하시는 게 좋습니다. 두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말과 생각입니다. 이 시기에는 괜히 부정적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쉽습니다. 어차피 안 될 거야. 올해도 별 수 없겠지. 이런 말들 말입니다. 풍수에서는 이 시기의 말과 마음가짐을 한 해운의 씨앗이라고 봅니다. 지금 이 시기에 무심코 던진 말이 앞으로 몇 달 동안 그대로 자라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울 겁니다. 그래서 소환 무렵에는 말을 줄이라는 이야기가 괜히 나온 게 아닙니다. 완벽하게 긍정적일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말, 미리 포기하는 말만큼은 의식적으로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곶감이나 수정과를 드실 때만큼은 속으로라도 이렇게 한 번만 정리해 보세요. 이제 막힌 흐름이 풀립니다. 우리 집에 복이 들어옵니다. 짧은 말이지만 기운을 정리하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세 번째로 조심하셔야 할 것은 지나친 욕심입니다. 소환은 단기간에 큰 변화를 만드는 시기가 아닙니다. 기운을 세워주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 무리해서 큰 결정을 내리거나 갑자기 모든 걸 바꾸려고 하면 오히려 흐름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갑자기 큰 투자, 충분히 고민되지 않은 선택, 감정이 앞서는 결정은 소환을 지나 조금 더 안정된 시기에 미루는 것이 좋습니다. 풍수에서는 기운이 막 올라가기 시작한 시점에 과한 속도를 내면 균형이 깨진다고 봅니다. 소환은 달려야 할 때가 아니라 기운을 세우는 때입니다. 네 번째로 집 안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이 시기에는 집 안이 너무 어둡거나 지저분하게 방치되어 있으면 기운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대청소까지는 필요 없지만 눈에 거슬리는 것 한두 가지만이라도 정리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식탁이나 거실처럼 가족이 모이는 공간은 조금만 더 따뜻한 느낌을 의식해 보세요. 기운은 사람이 머무는 곳에 함께 머뭅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많이들 놓치는 부분입니다. 소환의 실천을 한 번 하고 바로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풍수는 한 번의 행동보다 그 이후의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곶감과 수정과는 마법이 아닙니다. 다만 흐름의 방향을 틀어주는 출발점일 뿐입니다. 그 출발점 이후에 조금 더 몸을 돌보고, 조금 더 말과 생각을 정리하고, 조금 더 흐름을 의식한다면 그 기운은 자연스럽게 이어지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만 남았습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하고, 왜 이 실천이 미신이 아니라 조상들의 생활 지혜였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마음으로 이어가면 좋은지 마무리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님, 오늘 이야기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한 번만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소환은 단순히 날씨가 가장 추운 절기가 아니라 한 해의 기운이 가장 바닥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방향을 정하는 전환점이라는 것. 그래서 이 시기에는 무작정 버티거나 아무것도 하지 않고 넘기는 것이 아니라 내려간 기운을 다시 위로 올릴 준비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 방법으로 우리 조상들은 곶감으로 재물과 복의 기운을 불러들이고, 호두로 그 기운이 흩어지지 않도록 단단히 묶고, 수정과로 들어오는 길을 정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건 미신이 아니라 수백 년 동안 반복되며 남은 생활 속의 지혜입니다. 아주 작은 음식 하나, 아주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지만 그 안에는 기운의 성질을 이해하고 흐름을 거스르지 않으려 했던 조상들의 태도가 담겨 있습니다. 소환에 곶감 하나 나누고 따뜻한 수정과 한 잔 마시며 우리 집의 흐름이 조금 더 편안해지기를 조용히 빌어보십시오. 그 마음이 기운을 움직이는 시작점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구독자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흐름을 함께 이어가 주세요. 그리고 댓글에 병호년 꽃길만 걷자 이 한 줄 남겨주시면 이 영상의 기운을 우리 구독자님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거창하지 않지만 생활 속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풍수 이야기로 차분히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구독자님의 앞날에 재물운과 평안한 흐름이 자연스럽게 이어지기를 바라며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